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은 서론의 길이가 졸라 깁니다. 물론 오늘 다루는 영화 협상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그럼요. 당연합니다. 어쨌든 서론 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오늘 편은 마지막 7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드렸으니까 뭐 서론이 길다, 정신이 없다 이런 댓글은 반사. 이 영상은 영화 협상에 강력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슷한 인질극 영화인 네고시에이터와 인사이드맨의 가벼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They both weigh the same. This time send sandwiches. Pretty good. 네고시에이터와 인사이드맨은 둘 다 재미있는 영화들이니까 나중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My ass is covered, sport. But I would not get too comfortable in here if I were you. 제가 JK 필름의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고역이야. 걸작선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초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결국 뭐 제 책임이겠죠. JK 필름의 영화 만드는 방법은 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과거에 크게 히트했던 적이 있는 영화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물론 깨알같이 장면들도 많이 가져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거기에 JK 필름의 전매 특허인 전혀 웃기지 않으며 영화 내의 이야기와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허접대기 개그들을 퍼붓습니다. 대부분 이 개그들은 민폐와 개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질 떨어지는 개그거나 장애인 비하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개같은 개그들입니다. 세 번째, 신파 한마당을 펼치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JK 필름의 모든 영화들은 이 공식을 절대로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배. 이 정도면 거의 한국 영화계의 청노리스예요. 뭐 돌려차기 하나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퀵도 그렇고 내 말을 안 들어도 폭발한다. 날 신경질 나게 해도 폭발한다. 어디서 봤지? 어디긴 어디야, 스피드에서 봤지. If it drops below 50, it blows up. You try to take any passengers off the bus, I will detonate it. 이야기만 가져왔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스파이도 그렇고 협상의 원칙 셋. 많이 늦었냐? 1시간 30분. 회의가 늦어져가지고. 어디서 봤지? Here's my invitation. Souvenir Swiss Snowing Village. What's that for? How'd it go at the convention? Oh, it was fantastic.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대로 안 베끼면 아구창에 가시라도 돋습니까? 올해 개봉했던 그것만이 내 세상도 그렇고 (1990년대) 헐리우드에서 히트한 영화들을 베껴오는 이유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저작권 시비가 일어나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I'm afraid in the end it's just the money, Jack. 더 중요한 이유는 How much did Christian pay you for your conscience?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could.
He did it because he... 아, What other reason were you looking for? 여기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길어질 테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죠. 협상 역시 JK 필름이 만든 명절용 영화입니다. 모르겠네 진짜. 벌써 제목부터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죠.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하채윤입니다.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일찍이 JK 필름에서 인질극을 소재로 협상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나 폐 안 보고 걸어요. 이거는 그냥 틀린 예언이 될 수 있는데요. 네고시에이터랑 인사이드맨의 짬뽕일 것이다. 분명히.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는 1988년에 크게 히트했던 영화입니다. 지금쯤 슬슬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해서 카피하기에 정말 적절한 영화죠. I was negotiating a truce between my wife and daughter.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의 전체적인 틀과 Now get me Sabian. You got 6 minutes. 민태구. 지금 당장 하치영이 데려와. 30분. 사소한 디테일들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I'm busy. Busy. A piece of advice. Never keep a hostage taker waiting. It pisses them off. He'll call back. Who the fuck you think you're dealing with? 가슴, 허리, 엉덩이 막 이렇게. 전화는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전화 들어옵니다. 잠시만 있다가 다시 전화 주세요.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그리고 인사이드맨은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Calm the fuck down. Someone here wants to talk to you. 이 영화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Hello. Who's this? Let's not get into any names. 첫 번째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 인질극이 바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질극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보통 이 인질극이 왜 벌어졌는가를 앞에서 설명합니다. 네고시에이터도 물론 그랬고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 큐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You might want to make it a happy time. Say goodbye. I've been paying into this policy for years. Right, and that's why we're going to cover you for the full 20. 주인공이 어떤 원인으로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판하는 주제의식까지 표현합니다. Who the hell does? I'm sorry. You're sorry? I don't need you to be sorry. I need you to help me. I'm not asking you anymore, doctor.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호스티지도 그랬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인질극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인질극은 보통 위기와 결말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이드맨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인질극의 시작과 함께 영화가 시작합니다. 물론 협상도 그렇습니다. 하채윤 협상관? 네. 빨리 와요. 아니 그렇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읍시다. 두 번째, 인사이드맨은 협상을 담당하는 경찰 측의 협상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진짜 주인공인 클라이브 오웬이 왜 인질극을 벌였는지, 이 사람이 인질극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가 이 영화의 중심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덴젤 워싱턴이나 조디 포스터가 그냥 허수아비거나 낭비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결국 진짜 주인공이며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 인물이 클라이브 오웬이라는 말이죠. 물론 협상도 그렇습니다. 현주는 왜 죽이셨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영화 협상은 민태골씨다. 하채윤입니다. 대단히 JK 필름답게도 창의력 없는 새끼야. 네고시에이터의 스토리 라인을 봐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사이드맨의 형식을 빌려서 진행시키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런 섞어찌개 짬뽕 영화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내용, 그러니까 영화의 알맹이가 베껴온 형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That's not a helmet, it's a head.
잘 만든 영화들의 껍데기는 빌려왔는데 그 속을 채울 서사나 캐릭터가 너무나 빈약해서 Functional? Fully mission capable.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개의 발 같은 맛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It tastes like feet. 안시성에서도 했던 이야기지만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뭐하냐? 뭐 아름답다 아름다워. JK니까 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영화는 네고시에이터처럼 두 명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긴장감을 살려보려고는 하지만 I'm innocent, so don't tell me I want to do everything I can to help you get out of here. 현실은 딱 소개팅하기 전날 두 명이 맛보기 영상통화하는 네. 분위기만 납니다. 인사가 늦었네. 민태고 씨다. 하채윤입니다. 저랑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랑 소주 한잔 할 생각 있나? 그럼요. 우리가 밥 먹어야 되니까 인사는 요만큼만 하고 조금 이따가 또 봐요. 진실되게, 응? 그거 잊지 말고 밥 먹고 다시 봐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채윤 씨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해요? 솔직한 사람이요. 민태구 씨처럼. 그걸 어떻게 알지? 어릴 때부터 신기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전 무슨 접속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다? 늘 약간 흐릿해서 좋다. 골고루 염색한 여자는 세심한 여자. 이 꼬라지가 난 원인 중에 하나는 아, 소개팅 중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손예진과 현빈 투탑 영화라고 보기엔 손예진이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야. 한국 최고의 협상가라는 손예진이 이 영화에서 하는 일을 꼽아보자면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협상을 잘못해서 피해자가 죽으니까 오열하며 슬퍼하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건 호스티지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했던 거네요. 충격받아서 적성에 안 맞는다고 사표 내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리둥절해하기, 정보. 어리버리대기, 누구랑 통화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끊기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읍시다. 카메라 여기 있어요. 살짝 열받기, 나 또 엄청 이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혹시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열받기, 때리지 마세요. 여기 이곳이 다칩니다. 완전 개빡치기, 당신이 책임질 거야? 8살, 6살 애들이 있어. 그 애들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극대노 등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일들이 협상가의 능력과는 전혀, 진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극대노는 신고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불락이야? 걔 불락은 뭐야? 야, 놀러 하지 아니? 이게 바로 아니야? 네고시에이터에서 베낀 이 장면을 예로 들어보죠. He'll call back. Who the fuck you think you're dealing with? 협상가인 케빈 스페이시는 직접 마더퍼커 장인을 만나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막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과 What am I doing up here? When your friends betray you, sometimes the only people you can trust are strangers.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외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Well, now you have no choice. 상대방의 목적과 행동 범위를 알게 되었으니 이런 식으로 협상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손예진은 현빈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며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얘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쫙 나오는 거, 가슴, 허리, 엉덩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제가 종료했는데요. 뭐라고? 전화는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끌려다니면 협상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빡친 현빈이 화를 내자 아무리 바빠도 통화 중에 그렇게 먼저 끊어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바로 구질구질한 저자세를 취하면서 165에 34, 24, 35. 완전 깨갱합니다. 아까 물어보신 거. 이따위 실력으로는 네고시에이션은 고사하고 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내고도 못 칩니다. 긴장감이 생명인 영화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설설 기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긴장감은 몽땅 증발해버립니다. 어차피 주도권은 현빈에게로 넘어가 버렸고 이발 껴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협상가로서 손예진이 연기하고 있는 한채윤은 혹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해 윤동훈. 윤 사장님 밖으로 빼. 현빈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는 남은 역할이 없으니까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1시간 준다. 손예진은 할 수 없이 본인이 자주 해오고 많이 해왔던 감정 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감정 연기를 하면 안 되는 영화라는 게 문제죠. 헤비메탈을 틀어놓고 탈춤을 추는 것처럼 배우의 연기와 영화의 톤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We want a helicopter. That's it, or we all die here. 오케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럴 리가요. 확실해요? 배우 손예진이 영화에서 혼자만 엄청나게 붕 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Pay strict attention to what I say because I choose my words carefully and I never repeat myself.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무슨 영화? 뭐냐? 영화 얘들 장난이야. 말만 거창하지 뻔한 겁니다. Yeah, and that's the beauty of that motherfucker. Life. 하나씩 베껴서 그렸는데. 간단하네? 복잡할 게 뭐 있겠습니까? Because he could. He did it because he could. What other reason were you looking for? 나 폐 안 보고 걸어요. 배팅해 보세요. 네고시에이터랑 인사이드맨의 짬뽕일 것이다. 분명히. Who the fuck you? 엉덩이. 제가 종료했는데요. 잠시만 있다가 다시 전화 주세요. My friends and I are making a very large withdrawal from this bank. 하채용 협상관? 네. 빨리 와요. 끄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읍시다. 뭐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그럼 그렇지. 시버렇게 해줬어.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끌려다니면 협상 안 됩니다. 되게. 먼저 끊어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165에 34, 24. 아까 물어보신 거. 어릴 때부터 신기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랑 소주 한잔 할 생각 있나? 밥 먹고 다시 봐요.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걸작선 협상 2부 시작합니다. 아, 이놈의 영화를 3번이나 봤네. 쌍. 씨발 미친 것 같아. 제가 JK 필름의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마더 See? I can be a motherfucking role model. 이분들께서는 장르 영화를 너무 우습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 내가 아주 족도 우습지 씨발로마. 어? 내놓는 영화마다 전부 장르물인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해당 장르의 재미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질 개그와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야! 첫날 신파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JK에서 좀비물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만들어도 그 내용물은 항상 똑같을 겁니다. 멍청한 동료의 갑분싸 헛짓거리와
박수 치우라니까 빨리. 좀비의 똥오줌으로 개그를 치다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너 어디 가서 농담 같은 거 하지 마라. 마지막엔 엄마를 죽이고 허파가 터져라고 쳐울겠죠. 응? 이거 뭐지? 살수들이냐? 헛것을 봤나? 일부에서 말했듯이 인질극 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인질범과 협상가들이 치밀하게 핑퐁을 치는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감입니다. Come on out. Get my wife in there. Get his wife.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예진이 찍소리 못하고 신체 사이즈를 읊어대는 이 장면부터 165에 34, 24, 35. Houston, Independence is a dead stick. They're not gonna make it. 그 재미는 몽땅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렇다면 관객에게 남아있는 흥미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태구 씨가 이러는 이유. 현빈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판을 못 키워서 안달인가? 하나 좀 더 키워보죠. 하나 좀 더 키워보죠. 개인적인 생각에 현빈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 영화는 안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현빈이 판을 찾을 때마다 판 다시 짜야죠. 제대로 한 판 버려보죠. 하나 좀 더 키워보죠. 판이 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보면 모르겠냐? 그리고 현빈이 어울리지도 않는 범죄자 역할을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는 이유, 그 궁금증과 긴장감 역시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현주는 왜 죽이셨습니까? 그냥 다 콸콸 새버립니다. 근데 너무 세게 새는데? 시리얼 마더킬러인 JK 필름의 전력을 볼 때 신파의 재료이자 미스테리의 해답은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아니면 일가족이 떼죽음을 당하든가요. 그렇다면 현주라고 부르는 걸 보니 현주는 왜 죽이셨습니까? 어머니는 아닐 테고 그럼 여동생 아니면 배우자 쪽일 텐데 어떤 쪽이든 간에 현빈이 이 지랄을 떠는 이유 또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식상해집니다. 이거 소년탐정 김전일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너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뻐할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얘도 불쌍한 애였다. 결말을 알고 영화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 협상이라는 영화는 사실 2시간짜리 런닝타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회장이 민태구를 배신한 거네요? 어차피 손예진은 나와서 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심 내용은 현빈의 복수극인데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있는 대로 쥐어짜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딱 하나 있다면 다른 JK 영화들과는 달리 잡소리가 적고 호흡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다 죽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썩은 개그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다, 재윤! 아 깜짝이야. 씨발 죽기 전에 JK 영화 보고 딱 한 번만 웃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This was supposed to be fun. 그러나 딱 하나밖에 없는 장점은 곧 수많은 단점들에 의해서 완전히 생매장을 당하는데 그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게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1시간 준다. 하나같이 전부 뻘짓거리에 전혀 의미가 없으며 나인 일렉트릭스 구반수 회장, 앞뒤가 단 하나도 맞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현 국가안보실장 황주익.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자주 보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카드가 2장이 됐습니다. 기자 하나, 경찰 하나. 다른 영화들 속에서 벌어지는 인질극 장면들입니다. So sorry about this, baby. How you holding up? This is how it's to work. 협상의 인질극 장면입니다.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뭘 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는데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인질극을 하게 될 일이 생기시면 절대 민태구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여요?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처음부터 본인 이름과 얼굴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국제 인질극을 펼치죠? 민태구시다. 이상한 통상명은 이걸로 인해서 민태구가 얻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정체가 까발려지고 방콕에 거점을 두고 온갖 음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국제적인 조폭 두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거지가 밝혀지고 삼국의 통제가 느슨한 지역입니다. 특수부대가 출동해서 부하들이 싹 죽어나가죠. 오는 길에 안시성 촬영장에 들러서 거기서 쓰다 남은 가면 하나만 가져다가 쓰고 시작했어도 시간을 벌어도 2배는 더 벌었을 겁니다.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었겠죠. 처음부터 현빈이 얼굴을 까발리는 바람에 이런 댓글들이 조금 더 달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잘생기고 예쁜 두 배우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거의 확실하지만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로 인해서 이 영화는 범죄 스릴러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현실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호흡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들도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1시간 준다. 현재 서울 교통 상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헬기라도 띄워. 뒤돌아서 다시 생각해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현빈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통제가 느슨한 지역입니다. 사실 지금 군경 합동 작전으로 공군 특수부대 파견됐어요. SAIT. 그리고 시간은 공군 특수부대가 파견이 되었는데 전 예상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넉넉 잡고 14시간 걸리네. 14시간이요? 아까 보니까 이미 상공에 떠있던데. 시간 맞춘다. 현재 시각 08시 5분. 셋, 둘, 정각.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민항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데 7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천공항까지 택시 타고 간 다음에 비행기표를 사서 출발해도 And you flying to Shanghai. 저 공군 특수부대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얘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뭡니까? 주목! 경비행기인가? 아니면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나요? 황해 하정우처럼 배 타고 미리국하는 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정은 넉넉 잡고 14시간 걸리네. 오로지 작가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된 겁니다. 손예진이 등장해서 협상하는 척하고 민태구 씨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니까. 한 번 쫓겨났다가 너만 괴로워! 얘 빨리 데리고 나가라니까. 손예진이 현빈의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잡자. 민태구랑 관련된 건 뭐든지 찾아내. 다시 돌아오고 괜한 삽질하지 마시고 하채은 경위 불러주세요. 난 거기랑 얘기할래. 하경이 어서 와요. 그리고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현빈은 누구를 불러달라. 나인 일렉트릭스 구관수 회장. 불러와요. 1시간. 누구를 불러달라 하면서 그때마다 데드라인을 정하고 현 국가안보실장 황주익. 정확히 1시간 안에 그 인간 여기 안 나타나는 여기 있는 인질들. 이 특수부대의 기습작전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와 딱 맞아 떨어지려면 14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넉넉 잡고 14시간 걸리네. 아, 코끼리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강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어리구먼.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바다일 뿐이 한생정분 결혼합시다. 어머. 아, 씨발, 코끼리 코가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암모나이트 되겠네. 자, 박수. 암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비현실적인 시간이 나왔던 겁니다. 아니 무슨 고기 재우는 것도 아니고 6 hours.
Look at that. I could take a slice and actually eat that cold. 현실적인 시간을 맞춰놓고 사건을 세팅해야죠. And I think those taps are at Nebom's house. If I can get there, I can end this. 사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간을 세팅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은 지금이 10시니까 넉넉 잡고 14시간 걸리네. 그뿐이 아닙니다. 현빈이 언론사 사장까지 불러다가 운동 사장님? 예, 윤동훈입니다. 무슨 대단한 추리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알아낸 정보는 입사 때부터 가끔 보고. 술도 한 잔씩. 뭐 그래. 이상목 기자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술은 같이 마셨는데 주량은 모른다. 이상목이 당신네 기자 아니지? 대한일보 기자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우와, 엄청난 추리네요. 사실은 이 사람도 뻔히 알고 있는 거였고 이상목은 신분 세탁한 국정원 블랙요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그냥 술술 불어버리는 정보입니다. 이상목 우리 국정원 블랙 요원입니다. 이건 역시 뭔가 긴박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냥 뻘짓거리 한 거죠. 왜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최윤 씨도 차라리 모르고 협상 진행하는 게 민태구 신경 건드리지도 않고 또 아,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협상가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하는 게 이로울 거라는 건 무슨 혁신적인 개소리인가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닥쳐 이발년아. 그냥 관객들한테 숨기려고 그런 거죠. 중심이 되는 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꼼수와 무리수들로 러닝타임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특수부대, 기습작전, 이거 전부 다 그냥 사기입니다. 사실은 현빈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습니다, 민태구. 그런데 이 반전 또한 앞뒤도 안 맞습니다. 청주공항에 이틀 전 화물 비행기로 입국했습니다. 영진 무역 상사 고민준 여권입니다. 영화가 본인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납치된 데가 태국이라고요.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에 정 팀장을 납치했어요. 그렇다면 민태구는 얼굴까지 다 까고 본인이 인질범이라는 걸 똑똑히 말해준 이 영상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새벽에 그 다음 3일 동안 인질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건데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새끼야. 인질들이 알아서 공항을 통과한 다음에 헤쳐 모여 했을 리도 없고요. 배 타고 오기엔 시간이 안 맞고 인질을 박스에 담아올 수도 없잖아요. 3부에선 1부와 2부의 요약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4시간 동안 날아간 특수부대원들이 공군 특수부대 파견됐어요. 여기가 아니네 하는 장면을 보시고 혹시 또 이런 이야기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맥거핀 아닌가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사이코에서 썼던 그 맥거핀? 물론 아닙니다. JK 필름이 그런 정상적인 개념을 썼을 리가 없죠. 맥거핀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펄프 픽션의 가방 속 물건이나 Wait, what is it? Is that what I think it is?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토끼발이 대표적이죠. Location of the rabbit's foot. You're gonna get it and bring it to me. The rabbit's foot. You have 48 hours starting at my mark. 관객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악당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이게 뭐 우라늄이 됐건 핵폭탄이 됐건 아니면 존나 재밌어서 둘이 풀다가 하나가 뒤져도 모를 퍼즐이건 간에 그런 건 몰라도 영화를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죠. You don't think I'll do it? Where is it? Look at me. Where the hell is it?
어쨌든 주인공이 목숨 걸고 훔쳐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군 특수부대 SART. 네, 뭐 SART건 소금이건 다트건 간에 얘네들은 맥거핀이 아니라 블루베리 없는 블루베리 머핀 같은 겁니다. Look at that. Look at this. There's nothing. 그냥 공갈빵 사기죠. Be blind 24 hours a day. 억지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지금이 10시니까 넉넉 잡고 14시간 걸리네. 생색내기로 액션 좀 해주고 뭐 사실은 뻥이었어 한국에 있습니다, 민태구.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구라는 성의까지 없습니다. 구라를 쳐도 좀 적당히 쳐.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분명히 태국 쪽 서버였다고 했습니다. 저 발전기에서 아마 캠프 전력 다 나올 겁니다. 저길 파괴하게 되면 일단 그렇다면 하다못해 기술자라도 한 명 나와서 서버를 조작하는 장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죠. 그래야 관객들이 보고 아 저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작전 시간이 전 예상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이라면서요. 해가 환하게 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백야도 있습니까? 씨발 미러 디멘션이야 뭐야 이거. 이건 거의 눈이 성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오빠 믿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런 거야. 파괴하게 되면 일단 위성 방송 송신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민태구. 그런 줄 알아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올리는 거야? 태국 쪽 서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민태구. 디테일이 전혀 없는 데다가 문제죠. 이상목 요원도 그거 좀 파악하려고 들어갔던 거고. 설정 충돌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All the lights are green. 아니 뭐 믿어주고 싶어도 믿을 거리가 있어야 믿죠. 진짜 궁금한 게 JK 필름 감독들은 영화도 안 봅니까? Yeah. Don't fuck with me, Al. Don't make a fuck out of me. Here, get the fuck out of here. 미션 임파서블 안 봤어요? 블랙 요원은 잡히면 끝이잖아요. Secretary will disavow any knowledge of your actions. 그래서 블랙 요원 아닙니까? 야, 민태구, 너, 야! 그리고 협상가인 손예진이 사실은 현빈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내는 장면을 보시면 5시 8분. 동남아 시간대로는 아직 일몰 전이에요. 7시 8분. 오늘 한국 일몰 시간 7시 1분. 아니 그리고 아까는 안면 인식까지 하던데 민태구 감정 흔들립니다. 그 슈퍼컴퓨터는 왜 이건 몰랐대요? 내가 봤어. 데자부. 안면 인식 프로그램 돌려. I can't be around my house. 인질범 민태구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나? 사실 국제 무기 밀매상 보스인 이 양반과 민태구는 한패거리 악당인데 무기 로비에서 나오는 리베이트 역외탈수용으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민태구가 독자적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무기 밀매 사업을 시도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비밀 금고를 지킬 사람을 민태구가 소개해줬습니다. 뭐 비밀 금고라 그래봤자 뭐 현금은 얼마 안 돼. 한 20억쯤 되려나? 뭐 그거는 비상료이고. 그리고 이 악당 양반은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과 짜고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이었는데 국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4배 채우자고 이러는 거 같냐? 이걸 녹음을 했고 그 녹음 파일을 이 여자가 싹 빼돌려서 민태구에게 갖다 준 거죠. 이게 발각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Or we all die here. Let's give something to the decision makers. 여자는 죽은 거고 이 일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민태구는 빡 돌아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왜 열흘 전에 양재동 인질 사건 당신이 출동한 거잖아. 근데 죽일 거면 그냥 와서 죽이고 가면 되지. 인질극은 왜 하는 건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다시피 민태구와 민현주는 오빠 동생 사이입니다. 앞으로 오빠는 내가 지킬 테니까. 오케이?
왜 아니겠습니까? 민태구와 관련된 이 모든 사실은 이 사람 좋게 생긴 형사 아저씨 한 명이 뭐라고 나오면 전화할게. 반나절 동안 탐문 수사해서 모조리 알아냅니다. 너 성이 민간데 민현주 너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이분은 민태구가 어디서 인질극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알아내버리죠.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도 모르던 걸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네요. 국내 자료도 뭐 거의 없더라고요. 이 형사부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질들 괜찮아. 다 괜찮고 내가 저 부업 잡으러 놨고. 이분이 목격자에서 CCTV 안 보고 탐문 수사만 다니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뭐 하시고 계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를 잡고 Plum Island Animal Disease Research Center. 흥미로운 이야기를 짜고 그 이야기를 시간대에 맞게 배열하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떤 계기로 오픈하는 게 가장 재미있을지, 이야기가 그럴싸하려면 어떤 디테일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말 쥐똥만큼도 안 한 겁니다. Only don't tell me you're innocent. 고민을 했는데 이 모양일 리가 없습니다. Because it insults my intelligence. 이 영화의 진행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건 주인공 민태구의 행동입니다. 수고들했다. 이 친구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온갖 어그로는 있는 대로 다 끌어놓고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마지막엔 무슨 암살자라도 된 듯이 이 부패 4인방이 모여있는 곳으로 닥돌합니다. What? Why? Oz. 도대체 민태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같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인질극은 왜 하고 손예진 붙잡고 하소연은 왜 합니까? 부하 몇 명 데리고 한국 들어와서 한 명씩 잡아서 조져버리면 되잖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쉽게 들어왔으면서. 이준 여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얘네들이 한 짓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게 목적인가요? 뉴스에 나옵니다. 국내 케이블 TV. 그렇다면 몸에 폭탄 두르고 자살 돌격은 왜 하는 거죠?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서 이렇게 껄렁껄렁된 이유는 또 뭡니까? 미스코리아들끼리 사이즈 쫙 나오는 거. 조회수에 집착하는 거 보니까 200만이 넘었대. 유튜버 하려고 그랬나? 금방 1000만 뷰 가겠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얼굴이 현빈인데 그냥 앉아서 코딱지만 후비고 있어도 구독자 뭐 100만 될걸요? 200만이 넘었대. 시발? Fucking country clubs or your fucking TV shows. 차라리 손예진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인질극 벌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랑 소주 한잔 할 생각 있나? 그럼요. 게다가 JK 필름이 절대로 잃지 못하는 이 신파 본능은 현주를 죽인 사람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나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 민태구는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잡아 죽이고 싶은 놈들 코앞에 총을 들이대는 순간까지 왔는데 족같잖아 씨발. 갑자기 나타난 손예진이 옆에서 몇 마디 하니까 나도 이제 내 눈앞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이 와중에 슬픈 겁니다. 이 와중에 슬퍼. 아마 금자씨가 봤으면 대가리를 날려버렸을 겁니다. 복수를 하고 나서 슬퍼하던가 해야죠. 아니 그리고 손예진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나요? 이제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신기가 발동했나 보죠? 어릴 때부터 신기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씨발 복선인데 이거? 결국 지금까지는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범죄 집단의 리더는 여동생이 죽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천하에 불쌍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손예진은 현빈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현빈이 남겨놓은 똥폼을 대신 잡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코끼리 아저씨에서 1차 졸도해버린 저의 항마력은 이 장면에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죠. 아 씨발 손예진 좋아하는데 아 진짜 못 보겠다. 협소한 상상력은 협잡질로 채우고 허접한 이야기엔 허점만 가득하며 허무한 알맹이엔 헛웃음만 나오는 이 영화의 등급은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을 드립니다.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pinfall?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